아무튼 겨울 방학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는 겨울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 교재 그 뒤쪽을 넘겨보세요. 그 12문제 끝나고 해답지 뒤에 보면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제 단어 공부해 와야 되잖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뒤에 이것저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뜻 쓰는 거 말 겁니다. 뜻 쓰는 것만. 뜻 쓰는 거 그대로 시험지 그대로 낼 테니까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오세요. 그렇지? 6개. 보기 있는 단어만 공부를 해 오세요. 그러면 뭐 뒤에 그 연습 이것저것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중간에 뜻 쓰는 거 있거든? 그 뜻 쓰는 거만 할 테니까 그거만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엑서사이즈 6까지만. 뭐 그렇죠. 6까지만 우리 공부한 거에서 거기 뒤에 있는 단어 그것만 다 테스트를 해서 볼 테니까 공부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아주 기분 좋게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distinction 구별 크리티컬이 뭐예요? 크리티컬 치명적인 건 중요한 거지. 중요한 구별 to be made 만들어질 구별 뭐와 뭐 사이에 역사와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 역사와 자연과학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구별은 이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이 말을 할 텐데 이 두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자. 글을 읽다 보면 A와 B가 서로 대립을 이루는 글이 나올 거야. 일반적으로 A와 B가 대립을 이루는 글이 아니면 그냥 하나의 테마가 쭉 설명이 돼. 하나의 테마가 쭉 설명되면 그냥 설명 따라가면 돼. 일반적으로는 A와 B가 대립을 이루면서 서로 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게 돼. 요런 개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A와 B가 싸움을 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잖아. 그런데 싸우는 말들이 용어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 패러프레이즈라는 그걸 여러 번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바뀌어. 단어가 바뀌든 문장 전체가 바뀌든 어쨌든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비슷한 같은 맥락과 같은 어떤 흐름 주제를 가리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서 설명이 되기도 있어. 이걸 항상 머리에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다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여기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추럴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야. 그러면 역사와 과학 사이의 구별은 만들어서야 하는 구별은 이겁니다. Standing of explanation, 설명에 대한 어떤 스탠딩, 설명에 대한 어떤 서 있음, 설명에 대한 어떤 지시, 스탠딩이. 그다음 봐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갈 텐데 해석을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고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여기서 that 했으니까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가만히 보다 보면 요 put 있잖아, put. 이 풋이 동사야 아니면 과거 분사야? 그치? 과거 분사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가 뭐냐면은 스탠딩이 주어인데 is라는 동사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동사가 저기 나오면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고. put이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뭐를 놓다 뭐 이런 타동사인데 근데 뒤에 보면 forward by historians라고 해서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없다는 걸 보면서 얘는 과거 분사구나 라고 파악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장 구조로 파악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역사와 과학 사이에 만들어져야 되는 구별이 있는데 그 구별은 뭐냐면 설명이라는 걸 스탠딩 세워놓을 때 설명이라는 걸 할 때 put forward by historians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put forward 앞으로 이렇게 보내진 견지가 된 앞으로 보내진 주장이 되어진 설명은 inferior 하다는 거다. inferior 뜻 뭐야? inferior 열등하다는 거다. to 뭐에 대해서 that of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인 설명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이제 문장 구조상 여기 나와 있는 요 대시 받는 건 뭘까? 요 대시 받는 건 여기 나오는 요 스탠딩을 가리키는 거지. 스탠딩 요거. 그러니까 명사, 단수 명사.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보내어진 설명들의 스탠딩은 설명들의 어떤 위치는 서 있으면 열등하다는 거다. 과학적인 설명의 스탠딩보다 열등하다는 거다. 이게 구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학자와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방식이 좀 서로 다르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다르다는 거에서는 이제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좀 열등하냐면은 역사적인 설명이 좀 열등하고 과학적인 설명이 좀 우월하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다. 어때? 여기까지 머리에 정리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으면 좋은데 정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단어 알아야 되고 문장 구조 알아야 되고 그지? inferior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열등한. 그 다음에 우리 inferior 하면 뒤에 to가 나와. to가 then 안 나오고 to가 나온다고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소위 이제 OR로 끝나면 요 형용사 비교급은 then을 쓰는 게 아니라 to를 씁니다 라고 배우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런 것까지 배우면 돼. 자 근데 봐봐. 사실 이 내용은 한 중3, 고1 정도의 학습을 하는 거야. 까먹을 수도 있거든? 그럼 니네들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선생님 나 그거 뭔지 몰라요 라고 표시를 좀 해줘. 그러면 또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면 되니까. 우빈아 알겠지? 혜진아 알겠지? 그래 좋아. 그래서 시험 끝나고 뭐 했는데? 시험 끝나고 뭐 놀았어 즐겁게? 그럼 공부했어? 진짜 혜진이는 뭐 했어? 그림 그리고 잤어요. 그림 그리고 잤다고? 자 그때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그냥 아이패드로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 거지. 그렇지. 영화를 감독하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폰트 짜야 되니까. 유인이 배우로 출연하게 잘 지내나 알겠지? 네? 배우로 출연할 수도 있잖아. 배우로. 응. 누구요? 네가. 저요? 응. 왜요? 관심 없어 그런 거? 배우요? 아니 딱히. 딱히 관심 없어? 알았어. 그래. 난 지나가는 행인길 해줘 알겠지? 지나가는 행인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된 게 과학적 설명과 역사적 설명은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뭔 차이가 나느냐? 설명하는 어떤 방식이라는 게 역사적인 설명이 좀 열등하더라. It may be that. 이럴 것 같다. It is that. 이거다. 뭐냐? 과학적 설명은 뭐 기네. 해석이 되니? 봐봐. 여기는 이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 노목을 할 때 이제 노가 나오니까 일단 부정어잖아. 그리고 여기 벗이 나오는 부정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냐면은 not A but B라고 하는 이런 구성으로 문장을 썼다라고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거다. 과학적 설명은 provisional hypothesis. 단어들이 좀 어려운가? provisional. 이거는 뭐냐면 즉흥적인 hypothesis 가설. 즉흥적인 가설. 자, 원래 우리 이거 공부할 때 노몰견이 뭐라고 공부하더라? 우리 기본적으로 노몰견은 뭐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노몰견은 only였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단지 이렇게 해석했거든. 단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 노가 나오는 게 부정어가 되면서 자 아마 이럴 것 같다.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provisional hypothesis, 즉흥적인 가설이 아니고 노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들은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어떤 게 있어서 이건 가로치고 버립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버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hypothesis, 가설이야. 어떤 가설? 위치, 고위에 모든 사람들. 자, 지금도 봐. 위치가 나오니까 주어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주어야. 그러면 해석해 가면서 퀄러파이드를 딱 보는 순간 얘가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빠르게 파악을 해줘야 돼. 동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뭐냐면 여기 동사가 여기 나와. 동사가 될 수가 없어. 과거 분사야. 그 다음에 퀄러파이라는 건 자격을 주다니까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해. 없어.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얘가 과거 분사라는 걸 빠르게 파악을 해줘야 돼. 그럼 사람들, 어떤 사람들? 퀄러파이드, 자격을 부여받은 거야. 수능이니까. 자격을 부여받았지? 어떻다라고? 저지,
판단하세요라고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이 are in agreement, 동의, 합의를 하고 있는 그 어떤 가설인 거야. 자, 그러면 이해가 된 것 같아? 다시.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적인 것이 과학적인 것보다 조금 열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it may be that, 아마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대 법비 개념고 단지 provisional hypothesis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그거라기보다는 그것들은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이 가설인 거야. 어떤 가설? 어디지? 그 위에 그 가설에 모든 사람들이 are in agreement, 합의를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가설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판단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자겠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지? 권위가 있는 과학자들이겠지. 이런 사람들이 아 이거 그렇군 하고 합의를 한 그런 어떤 그게 바로 과학적 가설이 과학적 설명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maybe superseded. 자, 이거 되게 어렵지. 밑에 supersede 뭐라고 적어놨어? 대체하다. 아마도 대체가 될 거야. 어느 날 대체가 되겠지만 그러나 for the time being 이것도 수거야. for the time being 여기까지 당분간이야. 당분간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they present the nearest possible approximation. 그들은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능한 approximation을 제공합니다. 요거 명사 뭐라고 해석을 할 거야? approximation. 그렇지, 좋아. 일단 우리가 approximately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아마도, 아마 이렇게 해석했지 아마도. 그러니까 approximate은 아마도니까 이거 요게 사실인데 사실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실 근처에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아. 여기 아마도잖아. 그러니까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게 동사가 되면 이게 이제 부사고. approximation이 이제 형용사이면서 동사가 되거든. 그 동사가 되는 뜻이 뭐냐면은 근접하다. approximate. 가까이 다가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능한 근접 to the truth. 진실에 대한 가장 가까운 가능한 근접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실되는 걸 제공을 합니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진실되는 걸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commonly recognized 인식이 될 겁니다. as such 그러한 것으로 진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자, 과학적 가설은 언젠가는 대체가 될 거야. 다른 거에 의해서 더 좋은 가설이 나오면. 그럼 봐봐. 과학적 가설은 A가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더 좋은 가설이 나오면 대체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존재를 하니 사라지니? 그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고 이게 대체가 될 거란 말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것들은 언젠가는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for the time 당분간은 새로운 가설이 나오기 전 당분간은 그들은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능한 근접을 제공합니다. 근접.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어디에? 진실로의 근접을 제공하고 그렇다라고 인식이 됐고 그렇네. 이 과학적 설명이 진실에 대한 걸 거의 밝혀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줄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고 인식을 할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야. 그런데 in matters of historical explanation 역사적 설명에서는 on the other hand 이거 뭐야? on the other hand가? 반면에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건 이런 개념인데 반면에 역사적인 거에서는 봐봐 a scholarly blank scarcely exists. 자, scholarly 학문적인 뭐뭐뭐는 자, scarcely가 뭐야? scarcely가 거의 아는. 그렇지. 그러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과학이 뭐가 있다고 그랬니? 판단하도록 권위를 부여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이 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언젠간 대체가 되겠지만 당분간은 걔가 진실에 대한 근접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그러면 반면에라고 썼고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빈칸이 뭔지를 미루어 짐작하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반대가 되는 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그랬잖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가 존재하지 않을까?
느낌이 좀 오죠 어떤 건지. 이제 과학적인 어떤 것들에 관련되는 내용은 여기는 없습니다가 되는 거겠지. 이제 자 봐봐. 여기서 선지를 잠깐 볼게. 뭐가 문제인지 보자. 자 일단 우리 분명 하나씩 약합시다. 1번 선수. 프레주디스 뭡니까? 편견? 편견. 좋아 편견. 편견. 그러니까 미리 판단을 하는 거죠. 편견. 컨센서스 뭐야? 컨센서스. 약간 동일한 그렇지. 이건 합의, 동의, 그죠? 그러니까 센서스가 감각이면 커는 함께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걸 느껴. 이게 합의, 동의 이런 거잖아. 같은 거. 이미지네이션은 뭐야? 상상. 컨트롤 딕션 뭐야? 컨트롤 딕션. 봐봐. 컨트롤라는 요 접두사는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거야. 항상 그래. 딕션은 말이잖아. 말, 언어, 딕션. 우리 딕션 한다 그러면 발음 연습하는 거야. 딕션. 딕셔너리는 사전이니까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 딕션은 말이거든. 그러면 말이 서로 모순되는 거야. 그 말 그대로 모순되는 거야. 모순이야, 모순. 앞뒤가 안 맞는 말. 너 아까는 이렇게 말했는데 또 넌 이렇게 말하네. 이렇게 모순되는 거야. 그렇지? 인디펜던스는 뭐야? 독립? 독립이지, 독립. 자, 그러면 과학에는 존재했지만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로 지금 빈칸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요 중에서 과학에 존재했던 게 뭡니까? 라는 걸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과학에 존재하고 어떤 게 뭐였어? 어떤 게 존재했어? 요 단어들 중에. 자, 과학에 편견이 존재했니? 아니지? 네. 합의가 존재했니? 합의 존재했지? 어그리먼트. 상상 아니지? 컨트롤딕션 무슨 아니지? 독립이란 말 없지? 그러니까 쌤말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위에서 과학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했잖아.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 반면에 학문적인 뭐뭐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역사적인 설명에서. 지금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과학하고 역사 두 개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과학에는 있는 거잖아. 역사에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과학에는 있지만 역사에는 없는 거잖아. 그게 뭐냐 이거야.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밑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컨센서스가 없지.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다르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어그리먼트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 동의, 합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학에는 여러 과학자들이 동의를 해서 하나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 역사는 그게 없나 봐.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길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갖다 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야. 자, 뒤를 봐봐. 알려져 있는 팩트는, 알려진 팩트는, 자, 팩트가 뭐냐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이 팩트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팩트는 may not be in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것인가는 matter of endless debate, 끝없는 논쟁의 문제이다. 끝없는 논쟁이 생기면 합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역사는 끝없는 논쟁의 문제인 거다.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 시빌 월 이런 어떤 것들이 일러스트레이티드 보여주는 것처럼 일단 우리는 시빌 월이라는 단어는 알아야 돼.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이걸 내전이라고 내전 이렇게 되고, 사실 이제 잉글리시가 없는 상태로 그냥 대문자로 시빌 월이라고 쓰면, 자, 내전 중에, 내전이란 말은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한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내전 중에 가장 유명한 내전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전 중에 가장 유명한 내전이 미국의 남북전쟁. 그래서 시빌 월이라고 대문자를 쓰면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다시. As the example of English Civil War이 illustrated 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문제는, 아니 팩트는 그냥 논쟁의 여지가 없어. 팩트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할지에 관련되는 건 정말 여러 가지 끝없는 논쟁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Question hypothesis. 자, 이거 우리 모르는 단어야. 사실은 공부를 하긴 했었어. 잘 몰라. 밑에 적어놨지. hypothesis의 뜻은 뭐야? 이 가설은 has not superseded. 아까 superseded가 뭐였어?
대체하지 않았다. 클래스 컴플렉 하이퍼시티스라든지 또는 아이디올로지 하이퍼시티스라는 것은 대체하지 않았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글을 이해를 하는 걸 자꾸 능력을 개발해야 돼. 이런 얘가 이제 나중에 혼자서 지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의미를 앞뒤를 맞춰가지고 아 이게 그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봐봐. 과학은 하나의 가설이 있었는데 새로운 가설이 나왔어. 새로운 가설이 더 좋아. 옛날 가설은 어떻게 되니? 계속 존재를 해? 아니면 없어져? 과학은 이게 없어지지. 이 가설이 그냥 우세하고 득세하는 거야. 언젠가 또 이것도 없어지겠지만 당분간은 얘가 진실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지. 근데 역사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봐라. 이 가설이 뭔지 우리는 지금 알 필요는 별로 없고 1번 가설이 2번 가설이나 3번 가설을 대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설이 지금 최소한 1, 2, 3번 가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맞다니까니라고 끝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 거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뭐가 없어. A와 B와 C, 1번, 2번, 3번이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서 이해를 하면 컨센서스라는 답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해. 어때? 이해가 된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거야. 역사에서는 1번 가설, 2번 가설, 3번 가설이 서로 계속 싸우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명백하고 우월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다. All are very much alive.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다. 그래서 receive varying emphasis. 다양한 이제 emphasis 강조. 그다음에 어떤 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너를 더 중요시 여기겠네 하는 게 이제 emphasis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강조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different history하지. 다른 역사학자들로부터 다양한 강조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을 주장하는 사람은 파벌에 의해서 전쟁이 생긴 거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은 클래스 컨플릭트, 그러니까 계층 간 갈등 때문에 전쟁이 생긴 거잖아. 3번은 아이디올로지,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지.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이 생긴 거잖아라는 가설이 막 존재를 하게 되고, 이 각각의 모든 가설들은 다 살아있는 거야. 안 없어져. 그리고 각각의 가설을 주장하는 그런 다른 역사학자들로부터 여러 다양한 어떤 중점, 강조를 받는 것. 1번을 주장하는 사람은 1번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3번을 주장하는 사람은 3번이 맞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이게 과학과 역사의 차이가 되는 거지. 어때? 계층 갈등. 클래스가 계층이거든. 컨플릭트는 갈등이잖아. 그러니까 1번은 이제 단파 싸움. 뭐 우리 저기 그 여당과 여당이 치고 받고 싸워가지고 전쟁했잖아. 2번은 계층 갈등. 좀 못 사는 층하고 이제 좀 잘 사는 층하고 서로 이렇게 좀 감정 싸움이 있어 전쟁이 생긴 거잖아. 이런 거고. 요거는 이데올로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자본 민주주의가 투쟁을 뭐 싸운 거잖아. 예를 들어 뭐 그런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영국에서 생겼던 그 전쟁에서 이런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특정한 것이 딱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되는 게 역사라는 거지. 어때? 이해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글을 이해를 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련되는 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럼 니네는 뭘 해야 돼? 다시 읽어봐. 꼭 복습해.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보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앞으로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비슷한 테마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과 역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이제 글 하나 읽었으니까 그 글을 읽고 이런 거구나 하고 기억을 하고 얘기하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가 보다. 여기서 과학이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굳이 뭐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겠지. 과학에 관련되는 사람이 쓴 글일 거 아니야, 당연하게. 그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수능 성적표 나눠주는 기사 봤지? 안 봤어. 그렇지, 안 봤구나. 수학이 어려웠대. 그래서 수학이 어려웠다니까 수학을 잘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지? 너 이과잖아. 수학 뭐 할 거야? 미적분 할 거야? 우리 문과생 미적분 할 거야? 뭐 할 거야? 저는 학생이요. 확통? 그래. 왜 확통을 해? 저희 학교 선호면은 학통이 필수여가지고. 필수여가지고. 그래, 좋은데 저 이유가 되네, 그지? 아니 더 쉬워서 예를 들어 그렇게는 조금 이제 선택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너는 왜 미적어야? 학점을 못해서. 그 이유가 되냐? 이과생들이 미적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오늘부터 한 거 까먹지 마세요. 계속 말하지만 오늘 공부한 거 안 까먹고 쌓아두면 1년 뒤쯤엔 이래도 성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또 영어 성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잠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아까 단기반이 어떤 거였어요? For the time being. 폴더 타임이요. 폴더 타임 비. 아 비니까. 여기에 for the time being까지가 당분간이라고 하는 표현이야. 이건 수거처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럼 이거 바로 딱 치고, 여기 바로 치고, 바로 다음 주어 놓다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수험생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 다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 좀 어려워. 말이 좀 어려워. 일단 이게 뭐야 얘? 요즘 제일 처음에 여기 있네 이거. 라르바 뭐야? 새끼 물고. 그렇지. 그러니까 애벌레, 애기 뭐 이런 거잖아. 그 아래서 나 우리 그 라바 알잖아. 라바 그 애니메이션 했잖아. 그 라바가 이 라얼바인데 이제 라바라고 쓴 거야. 알겠지? 진짜요? 응. 그게 그거 이거야. 알겠지? 이건 뭐야 이거? 이 라바는 뭐야? 이 라바. 용암? 이거 용암 맞아. 오호 용암. 선생님 이제 농담 삼아 이거 알이 있는 건 알이 아래서 나오고 알이 없는 건 용암이다. 자 기억하세요. growing body of knowledge, a body of knowledge, 지식의 뭉체, 그러니까 지식 덩어리.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 지식이라 생각하는데 점점 더 커지고 있네. 그러니까 지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식의 뭉체, 지식은 점점 더 커지는 지식은 바꿨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Our life and behavior. 이 새끼들의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물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바다니까 물고기니까 새끼 물고기의 어떤 삶과 행동에 관련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옛날에 생각하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바꿔놨습니다. 클래시컬 뷰, 전통적인 방식은 자 그럼 봐봐. 바꿔놨다 그랬잖아. 그러면 클래시컬 뷰라고 나오는 얘는 언제 거야? 지금이야 옛날이야? 옛날이니까 바뀌기 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하라고. 클래시컬 뷰가 뭐야?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그랬으니까 바뀌기 전에 어떤 견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자, 클래시컬 뷰는 어떤 거냐면은 패시브 뭐야? 패시브? 수동적인 나르비라고 발음을 할 거고 이렇게 요게 이제 새끼 물고기 새끼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가 붙으면 복수가 돼요. 복수야 복수. 여기는 새끼 물고기들, 조그마한 새끼 물고기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면 옛날의 견해는 뭐냐면 수동적인 어떤 새끼들에 관련되는 거였습니다. Carried by ocean currents. 오션은 바다, 대양이고 currents는 해류잖아, 해류. 그러니까 바다의 해류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동되어지는 carried가 과거 분사는 당연히 알아볼 테니까 이동되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날과에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of은 비동사 뒤에 of이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특별한 거 없으면 뭐냐면 about이야. 무엇에 관련된 패시브 라는거에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 고전적 견해는 뭐냐면 수동적으로 바닷물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운반되어지고 있는 물고기. 수동적인 거. 그러면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게 클래시컬 한 견해야. 바뀌었다 그랬잖아. 뭐가 바뀌었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패시브 한 게 기본적인 고전적 관념이니까 바뀌었으면 뭐로 바뀔 거야? 이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바뀌었을 거 아니야. 설명 이해했어?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읽으면 뭔가 이렇게 위로 진작이 가능하지 뭐지? 수동적인 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 이제는 자, 세트링 정착을 해. 자, 이제 좋은 자리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And they reach를 도달을 해. So critical stage of competency. competency는 경쟁력의 critical stage, 매우 중요한 단계. 자, 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세트링 정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뭘 따라 수동으로 흘러다니다가 나 좀 컸네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겠네. 이런 시기가 딱 됐을 때 어떤 곳에 그냥 정착을 하면서
자, 그 다음 계속 만약 아직 옛날 클래시컬 견해에 만약 이 새끼 물고기가 우연하게도 appropriate habitat 적절한 서식지에 있었다면 at that stage 그 단계에서 그 단계가 뭐야? 이제 정착해야지라는 그 단계에서 물에 떠다니고 있잖아. 정착해야지 했거든. 그럼 이제 내려가서 정착해야 될 거 아니야. 땅 같은 바다 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적절한 해비tat도 서식지에 있었다면 its chances 가능성은 매우 좋다. 이 가능성이란 말은 뭐 어떤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잘 정착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지. 그럴 가능성은 매우 좋다. 그러니까 내가 자 바다 밑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나 이제 정착 좀 해야겠네 할 때 이제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정착을 할 거야. 근데 이게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면 우연히 좋은 곳이었다면 그럼 잘 정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만약 it was somewhere 어딘가야 less favorable 좀 우호적이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Great Ocean Depths 그러니까 떠다니다가 정착해야겠네 하고 정착을 하러 갔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럼 뭐야 어떻게 돼? 그러면 it was game over 이것은 게임 오버다 끝났다. 얘는 정착 제대로 못하게 되겠지. 정착할 가능성이 별로 안 높은 거지. 이렇게 어디 잡아먹히거나 죽거나 하겠지. 이거를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여기서 표시한 게 뭐야? 어떤 단어로 이 내용을 집약을 할 수가 있어 지금? 패시브 하다는 거죠. 그냥 가다가 정착해야겠네 하고 쭉 떨어져가지고 좋은 곳은 살아남고 안 좋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패시브한 존재였다는 거야. 어때? 무슨 말이 이해된 것 같아? 자, 그런 거야. 이제는 알고 있다. 자, 여기까지 클래식한 견해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 이제는 알고 있다니까 이제 바뀐 거야. 이제 뭘 알고 있냐면은 요 새끼 물고기들이 much more active한 존재구나. 그렇네. 요거네. 요게 서로 대립되는 거네. 그치? A와 B가 서로 대립되는 거야. 자, 지금은 A와 B가 뭔지 알겠지? 클래식한 견해랑 새로 나온 바뀐 견해 두 개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패시브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액티브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것보다 더 액티브, 능동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In their settling activity, settling, 정착하는 활동에서 좀 더 적극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 자, 애벌레는 are attracted, 유혹을 받는다, 끌린다. 코럴 리프 에어리아에 끌린다. 코럴 리프 해석해 보세요. 우리 이거 배웠어, 그렇지? 그냥 산호초 하면 돼. 우리말로 산호초. 산호들이 모여 있는 곳 있잖아, 우리 산호초. 이게 뭐 한초, 고초 이렇게 여러 가지 리프라고 하는 걸 나누긴 한데 그냥 우리는 그냥 산호초로 하면 돼. 자, 산호초 지역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들은 산호초가 막 번성하고 있는 곳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든대. 끌린다니까, 그죠? 뭐 때문에? 사운드 소리와 냄새 때문에. 소리와 냄새. emitted by lips. 그 산호초들에 의해서 emitted 되어지는. 여기는 emit의 뜻 뭐야, emit? 방출하다. 그렇지. 자, 우리 요것도 하나 적어놓을게요. give off라고 하는 거 하나 적어놓을게요. 수능 볼 때까지 복귀를 해야 될 거니까. 배출되어지는 거야. 산호초에 의해서 배출되어지는 소리와 냄새,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끌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more actively, 더 적극적으로 actively toward appropriate stimuli, 더 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적절한 자극. 이 자극이라는 것은 예를 드는 게 소리와 냄새 같은 거니까 소리와 냄새에 의해서 끌리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적절한 자극을 향해서 끌리게 되는 거야. 산호초다. 저기서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네. 나 저기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뭔가 다른 자극이 또 있나 봐. 산호초 중에도 저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하고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모양을 지금 그려주고 싶은 거야 지금? 어떤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일단 능동적인 모습 그려주고 있는 그리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현재 계속해서 일단 얘네들이 over a reef. 자, 이제 산호초 위에 올라갔어. 산호초 위에 도달했어. 하고 나면 이 새끼 물고기들은 이러이러하다. that differ among species. 종들마다 다른 종들마다 다른 이러하다. 종들마다 다른 어떻다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능동적인 거야. 능동적인 거. 그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야. 이 내용이 연결될 거 아니야, 당연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럼 들어봐봐. 세미콜론 구현 설명하잖아. 자, 몇몇 물고기들은 세토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센드 한다. 어센드가 뭐야? 어센드. 어센드 이 반대말은 디센드. 그렇지. 어센드는 상승하다. 디센드는 뭐야 그러면? 그렇지. 하강하다.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기억을 하면 어센트가 명사입니다. 당연히 뒤에 나오는 단어는 디센트가 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사 형태가 서로 이제 T로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상승, 하강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일단 정착을 해. 그러면 정착을 한단 말은 물고기가 계속 이렇게 물에 떠다니다가 정착을 한단 말은 어디로 가? 위로 가? 아래로 가? 정착을 하려면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정착을 하면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물로 떠오릅니다. 오럴 컬럼, 물 기둥으로 떠오릅니다. 만약 컨디션이 are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면 다시 떠오릅니다. 이 말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그냥 나 산호초 저기 가서 살아야겠냐고 내려가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오는 거야. 또 어떻게 돼? 또 이게 떠다니고 하다가 또 내려가보겠지. 괜찮네 하면 살 거고 아니면 또 올라올 거야. 이거 지금 뭐야? 액티브한 거 지금 설명하는 중이야. 액티브한 거. 알겠지? 자, 그리고 나를 셀먼트 이 물고기의 정착은 그래서 나를 패러슈트라 but more of a 번지 점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해석하면 패러슈트라면 패러슈트 낙하산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번지 점프입니다. 뭔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해석은 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거 봐봐요. 그러면 수동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행동했니? 떠다니다가 정착해야지 뚝 떨어져. 끝. 그치? 좋은 곳이면 잘 살고 안 좋으면 그냥 게임 오고 끝나. 이건 낙하산과 번지점프 둘 중에 뭐에 해당돼? 우리 번지점프 해봤니? 나도 안 해봤어. 무서워서 못하겠어. 줄 끊어질까봐. 근데 번지점프 어떻게 돼? 한번 쭉 내려가면 끝이야. 한번 튕 튕겨 올라오지. 또 내려갔다가 또 튕겨 올라오지.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낙하산이라는 거 한번 뚝 떨어지면 끝. 번지점프는 뭐야? 내려갔다가 마음에 안 드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마음에 안 드네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어때? 느껴져? 뭐 사실 수능 볼 때 이건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할 때는 생각을 해봐. 이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순간 이게 뭔가 행복해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야. 나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뭔 소리야 대체. 아니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낙하산하고 번지점프가 뭐 어쩌라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글의 구성에 빗대어 보면 낙하산이 아니라 번지점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낙하산은 수동적인 걸 의미할 거야. 번지점프는 능동적인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의미를 미루어지자 하면 낙하산 한번 떨어지면 끝이구나. 못 올라가잖아. 번지점프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착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연습해봐.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단어는 뭐야? 메인터넌스. 유지. 하이 다이버시티. 높은 다양성에 대한 유지. 리프 오너 리프. 그 산호초에서 높은 다양성에 대한 유지는 디맨드 요구합니다. 보호. not just. not only. 어덜트 해비터트. 어른 해비터트. 서식자, 거주자 뿐 아니라 세틀먼트 해비터트. 그것뿐 아니라 세틀먼트 정착의 해비터트, 서식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살아가는 곳뿐 아니라 정착하는 서식지. 정착하는 서식지니까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거야? 어른들이야, 새끼들이야? 새끼들인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서식지도 필요하지만 이 새끼들, 어린애들이 정착하는 서식지도 필요한 겁니다. 말이 의미가 이해가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세틀먼트 해비터트라고 쓰면서
어덜트라는 단어 대신에 어덜트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뭐 예를 들어 어린애들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셀러먼트 헤비터라고 쓰면서 말을 살살 교묘하게 꼬놓고 있잖아. 얘네가 읽으면서 셀러먼트가 정착하는 거니까 정착하는 건 당연히 어른 성인이 아닌 애기 물고기들을 가리키는 거네. 이렇게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 얘는 더지트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different from 다르고 far removed from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덜트 헤비터트 성인들의 서식지와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자, 그러면 이제 빈칸의 대결말을 유출을 한번 해보자. 얘네들이 뭘 하는지. Change the aquatic food change. aquatic. 수중을 물의 food chain. 자, 이번 선수 food chain 해석해보세요. food chain. 음식 그치, 먹이 사슬. 먹이 사슬. 그러면 얘네가 먹이 사슬을 바꿔줘? 라는 말은 없지? 그런 말 뜻도 없지. 그 다음 show strong habitat preferences. 자, 보여줍니다. 강력한 해석해봐. habitat 서식지의 preference가 뭐야? 선호, 서식지 선호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서식지 선호를 보여준다는 거야. 난 여기 살고 싶어. 여기 좋은 것 같아. 아, 난 여기 싫어. 딴 데 갈래. 이게 서식지 선호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이번은 어때? 가능성 있는 거지. 내려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 내려갔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러면 요거는 말이 좀 연결될 것 같아. 그래서 3번. attract others of yield colonies. 다른 사람들을, 다른 개체를 유혹해서 식민지라는 말은 자기들의 서식지를 의미하는 거지. 서식지를 만든다. 그런 말 없지, 전혀. 그다음 wait for the reef to give rewards. 아니, 산호가 보상 주기를 기다린다? 무슨 소리야? 컨펌, 이거 알아야겠다. 컨펌 뭐야, 컨펌? 컨펌하고 자, 컨펌은 모양을 함께 같게 만드는 거야. 모양을 같게 만드는 거니까 뭐냐면 우리가 순응하고 해야 돼, 순응하다. 컨펌은 뭐냐면 확인하다, 확정하다. 확정은 확인하다. 이게 컨펌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어때? 괜찮아? 오케이, 그렇게. 그러면 생태계의 변화에 순응한다. 어때? 이거 안 되지? 생태계 변화에 순응하는 건 수동적이잖아. 그런 말 나오면 안 돼.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다른 건 이제 내용상 관련이 전혀 없고 이거는 강력한 서식지 선호를 보여준다. 이건 괜찮아 보인다. 좋아하면 있는 거고 싫어하면 올라와서 딴 데 가는 거고 이게 서식지 선호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어때? 괜찮아? 혜진이 이거 맞았어? 네. 둘 다 맞았네 그러면?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잘하네. 신기한데? 좋았어.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하면 우리가 누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를 하면 뭘 통해서 감정적인 헌신, 또한 우리의 신념에 대한 감정적 헌신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이거에 대한 믿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구나.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어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말이 되게 추상적이지? 감정적인 헌신, 내가 감정적으로 뭘 좋아해. 그냥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현상이니까 1번과 2번 대통령 후보님들에 대한 생각을 그냥 생각해보자. 되게 심각한 대립이 있었잖아. 0.7%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야. 1번, 2번 아무거나 뭐 어디를 좋아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야.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내면의 두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이제 those beliefs, 그런 어떤 신념들이 question, 의문이 제기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1번을 막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 감정적 헌신을 1번에게 보내고 있는데 2번을 지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 뭔 소리를 하냐, 너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찾아 이래버리면 뭐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네? 내면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어때? 이해가 된 것 같아?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전쟁 팬이야. 전쟁에 대한 감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중이야. 전쟁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배우지. 근데 옆에서 어떻게 전쟁 따위를 좋아하냐? 일단 조셰키가 하면서 뭔가 뭐야? 내가 믿고 있는 요 신념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인가? 이러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야.
대충 어떤 건지 알겠지?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돼. 그러면 첫 번째 형태다. 지적인 카울 다이스의 첫 번째 형태다. 카울 다이스가 나오는데 요거는 요까지를 알면 돼. 카월드까지 알면 돼. 카월. 이거 뭐야? 카월드. 겁쟁이. 카우. 소같이. 눈커 겁나. 이게 카울드. 알겠지? 그러니까 비겁하고 겁쟁이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첫 번째 형태다. 지적인 여기서 이제 소심함. 지적인 어떤 겁남, 소심함의 첫 번째 형태 이거다. 첫 번째 형태가 뭐라고 적어놨냐? 내가 감정적 신념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반대하는 게 탁 생기면 내가 두려움이 생겨. 내가 믿고 있던 세상이 진짜 내가 믿는 그 올바른 세상이 아니란 말인가? 이게 첫 번째 인텔렉츄얼 카울다이스의 형태가 되는 거다. 자, 우리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seem to mean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문을 제기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Who we are as persons, 개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군지에 관련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가 가진 신념이 문제가 있잖아라고 해버리면 그게 마치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지는 거야. 너 왜 이러고 사니까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지.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을 리가 없지. 마음에 뭐가 생겨 지금? 뭐가 생겼어 마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로 대답해 보세요. 뭐가 생겼습니까? 소심함. 조금 더 뭐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겼냐면은 그렇지. 내면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무서워진 거지. 근데 내가 무서워졌잖아. 무서워졌으면 내가 가진 신념을 그대로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겁쟁이가 되는 거야 이제. 지적인 겁쟁이가 되는 거지. 그래? 그럼 함부로 이 말 하고 다니면 안 되겠네? 그지? 아니 그 왜 나 롯데랑 두산이랑 그 야구할 때 두산 자리가 훨씬 좋거든. 햇빛도 안 들어오고 되게 앉기가 편하거든. 근데 그때 롯데 수건 들고 갔단 말이야. 롯데 수건 그냥 이제 운동장 가가지고 땀나면 닦아가지고 응원하는 큰 수건 있잖아. 그 들고 갔거든. 맥주 마시면서 롯데가 앉아있을 때 박수를 쳤거든. 주변에 다 두산 팬이잖아. 자 그러면 이때 내가 계속해서 롯데 응원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왜냐면 내 신념은 롯데인데 주변에서 이 새끼가 롯데냐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해된 거 같지, 그지?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비겁함, 소심함의 모습인 거야. 자, intensely personal fear. 개인적인 두려움이야. 아주 치열한 개인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개인의 두려움은 하나, 이건 알고 있잖아. keep A from B 알잖아. 막다 금지하다. 우리가 뭘 하는 걸 막고 금지하냐? 반대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공정하게 되는 것을 막고 금지한다. 내가 지금 두려움이 느껴져. 그러면 내가 가진 신념에 반대하고 있는 신념을 객관적으로 너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런 생각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진 신념을 부정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저 반대가 되는 신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새끼가 닥치고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 라고 공정하게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다. 오늘 이해된 거 어떠냐? 다시. 자, 이런 개인적인 두려움이 생겼잖아.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좀 두려움이 생겼지. 그러면 이게 뭘 못하게 막느냐? opposing beliefs, 반대가 되는 신념에 대해서 being fair, 공정합니다인 것을 못하게 막고 금지한다. 내가 반대가 되는 신념에 대해서 공정하게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다. 당연히 반대가 되는 신념을 어떻게 보겠니? 높게 평가하겠니? 낮게 평가하겠니? 당연히 낮게 평가하겠지. 너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당연하게. 자, when we consider, 우리가 고려를 해 opposing ideas, 반대가 되는 아이디어를 고려할 때 우리는 subconsciously, 잠재의식으로 undermine, 그것을 해봐. undermine 뜻이 뭐야? 손상시키다. 그것을 잠재의식으로 손상을 시킵니다. presenting them in their weakest form, 가장 약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가장 약한 형태로, 그거 중에 약점이 있는 것만 다 골라서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reject them, 그걸 거절하기 위해서, 봐봐, 거기에는 좋은 거 많은데, 뭐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 많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나 이거 거절할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형태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지적인 용기가, 타월 다이스,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overcome, 극복하기 위해서 self-created inner fear, 스스로 만들어진 내부적인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지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용기가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던 두려움, 링킹, 연결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특정한 신념의 세트로 연결하면서 우리의 신념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환신이 나를 규정하는 거였잖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두려움, 또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적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 같지? 오케이.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 acquire intellectual courage. 지적인 용기를 획득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Fear of rejection,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거절의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날 거절할 수도 있잖아. 이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거절을 할까? 그들은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거절할 거야, 우리를. 만약 we challenge those beliefs, 우리가 그런 신념에 대해서 도전을 가한다면 거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봐봐. 내가 이제 A인데 감정적 헌신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규정하고 있고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거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해. 그럼 나는 B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 inner fear이 느껴져. 이게 첫 번째 지적인 비겁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지적인 비겁함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했니? 상대방 의견을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공정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럼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여 거절해. 상대방 의견을 거절하겠지? 안 받아들이겠지?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봐봐요. 내가 B야. A가 A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B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그럼 A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A는 B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 거절을 해. 거절하겠지? 그러면 B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피어리 생길 거고 상대방이 난 거절하니까 좀 이렇게 뭐지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우리는 지적인 용기를 가져야 돼. 뭐 하려고? 극복하려고.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다른 사람에 의한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거절을 하는데? 그들이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거절할 거잖아. 우리가 만약 그 신념에 대해서 도전을 가한다면 야, 너 내 생각과 다른데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뭘 할 거야? 네 말이 맞네가 아니라 너 꺼져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당할 게 두렵잖아. 그러니까 거절당할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지적인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이제 반대편에서 바라본 거야. 서로 그지? 그다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기가 바로 invest, 투자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투자해 주는 거야. 권력, intimidate us. intimidate는 뭐냐면은 위협하다. 그러니까 timid하게 만들다, 멍청하게 만들다, 위협하다라고 했습니다. 위협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게 되는 장소인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의 거절이 두려워진 상태야. 이면 내 의견을 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니? 아니면 상대방 의견을 따라가니? 상대방 의견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지점, 내가 두려움 받을 걸 겁을 내고 거절 받을 걸 두려워하고 겁을 내게 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뭐야? 나랑 다른 생각 가지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두려워진 거지.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invest others, 다른 사람에게 파워, 권력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게 되는 거다. 나랑 너랑 의견이 다를 때 저 사람이 날 거절할지도 몰라에 겁을 먹게 되면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인티미네이트 하게 되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그런 지점인 거다. 근데 내가 지적인 용기가 있으면 너랑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네? 네가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네가 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괜찮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적인 용기가 필요한 거다. 다른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according to the view,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자신을 판단을 하고 approve,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뭐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승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도전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Ideology or belief system of the group. 그룹의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나 그룹의 믿음, 신념 체계에 도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으면 나는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야. 왠지는 이해가 됐지. 내가 그걸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날 거절할 거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날 피해를 느낄 거고. 그러니까 나는 전체 그룹에 내가 속해 있는 데이빌러 그들이 속해 있는 그룹의 이상과 신념 체계에 도전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형태인 겁니다. 지적인 비겁함의 두 번째 형태인 겁니다. 어때? 이해했죠? 자, 마지막 문제 보세요. 양쪽 형태는 make it impossible.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to blank 하는 것을.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지적인 비겁함의 형태들이 뭘 하는지를 읽었으니까 여기서 뭘 못하게 만드는지를 유출하면 되겠네. 자, 이상 보자. 1번. resist the temptation.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 요거는 모르면 안 돼. speak ill of는 험담하다야, 험담하다.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있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 그러세요. 그 다음에 conceal. 자, conceal은 감추는 거야. 봉인을 하는 거야. 우리의 열정과 기대감을 봉인하는 것이 또 뭔 말이야. 그 다음 3번. consider, 고려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고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답이네. 그치?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지적인 비겁함이 있으면 공정하게 판단 못 하잖아. 그치? 상대방을 거절할 거잖아. 나 겁먹고 상대방한테, 야, 나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상대방한테 권한을 주잖아. 그 다음에, better with는 잘 지내는 거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유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아니, 위에 글에 의하면 유사한 견해를 가졌으면 잘 지내겠지 않아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마지막, strength mental muscles. 정신적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컨펌. 자, 컨펌 뭐야, 컨펌? 동일하게. 그렇지. 같은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순응하는 거지. 다수에게 순응할 수 있는 정신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 형태가 되면 다수에게 동의를 할 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에 다 좋다고 이야기할 거잖아. 그건도 안 되고.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우리 다음 수요일에 왔을 때 남은 거 다 할게요. 오늘 쌤이 원장님 뭐 이야기하느라 좀 시간이 빠졌으니까 그때 다 할 테니까. 그러면 6개 뒤에 있는 거 풀어올래? 아니면 와서 풀래?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보여? 와서 풀고 싶어? 그래, 그러면 3개만 복습 잘하고 단어 공부하고 오세요. 하고 오시고. 3개만. 6개가 다 해도 되는데 하고 올래? 다음 주에도 밀릴까봐. 아, 그럼 6개 합시다. 그냥 6개 하고. 왜냐하면 공부해 놓으면 수업 진행할 때 단어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하면 되잖아. 6번까지 합시다. 그게 좋은 생각 같다. 그렇구나. 항상 이게 선생님보다 얘가 더 좋은 생각을 하는구나. 송은이 이거 보고 있으면 6번까지 단어 공부하시고요. 남은 문제는 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6시에 만납시다.